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정기남 조선대 개건 교수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지난해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죠. 바로 그때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렇게 다급하게 던졌을까 궁금증이 많았었는데요. 자,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말을 했었죠. 압수수색 과정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수상한 그거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 당시에는 말을 아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최근 검찰에서 이 본인의 입장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 폭로를 시작한 유 전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라고 새롭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던졌던 휴대전화를 회수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포렌식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진상 실장은 압수수색 당일에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정확하게 6시 53분까지 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모두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러자 7시 20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 좀 하자 동규야 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의 의미 해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지금 많이들 의견이 갈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안 좋은 마음 먹지 말아라가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아라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변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혹시 유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변심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검찰에 다 밝히든가 말하든가 이거를 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3번이나 계속 통화를 그 새벽에 시도했다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안 좋은 마음 먹지 마라 동규야 통화 좀 하자.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자 네.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또 지금 이제 대선 자금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진상 실장의 다급함이 묻어나지 않았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부터 검찰 수사가 엄청나게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네.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네. 들고 결국 검찰의 이 수사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전화를 복구를 한 결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이 정진상 실장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또 검찰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통화에서 과연 그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합니다만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그렇죠. 없는 노릇이고요. 어찌됐든 그 대장동 의혹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유동규 본부장은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기보다는 정진상 그 당시의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의 측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질지 네. 일파만파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더더욱이나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성남시정과 관련된 정진상의 어떤 굳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대선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우려한 안부 전화 또는 불리한 진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연락한 인물 가운데는 정진상 실장 말고 또 있었습니다. 김용,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본부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요, 압수수색 전에 대장동 관련자들과도 50차례 통화를 하거나 또는 통화 시도를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압수수색 직전에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고 이재명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제일 측근과 통화를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일맥상통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본부장은 여러 가지 이제 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굳은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모든 것을 사실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 좀 마련해달라, 뭐 20억 마련해달라. 물론 유동규 본부장의 말입니다만은 네. 그거를 또 구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가 나섰고 유동규 본부장이 또 그걸 전달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리, 부정, 부패 이거를 알고 있는 그 유동규 본부장. 네. 그리고 또 대선 자금 마련에 있어서도 정말 그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유동규 네. 본부장. 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굉장히 다급한 그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고 네. 휴대폰을 버리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동규 본부장이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진상 실장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지시로 던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해당 상황을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요,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던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언급해서 잠시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지사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바로 저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상황이 혹시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진상 실장이 여러 차례 전화 시도했고 또 문자까지 보내고 전화도 버리라고 했다. 이 상황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 보고가 가고 있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요. 그러나 정진상 실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건 좀 상식적이진 않죠. 기본적인 상황 보고는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이고요. 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지시라든지 네. 언급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 어쨌든 참모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당연히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아까 얘기됐던 증거인멸 교사에 관련된 혐의라든지 네.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든지 네. 이런 얘기들은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보고해야 될 사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국감장에서 왜 모른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 제 판단인 것이고 네네네. 당시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뭐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한 건 둘째치고 이런 정황적으로 볼 때 행여 압수수색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미리 새나간 거 아니냐는 지금 의문들과 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상 그 압수수색하는 아마 당일날인 것 같은데 그 새벽에 네. 아까 뭐 5시에서 6시 사이입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3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되니까 메시지 남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압수수색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압수수색 전에 또 새벽에 이렇게 긴급하게 메시지 남기고 통화했다는 거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어난 일 같아요. 그렇다면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누설이 미리 예고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이 모든 걸 다 기획하고 기획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내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말 핫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로 소환될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게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그 압수수색이 아니죠.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